안녕하세요, 마경원입니다. 최근에 제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계속 지속되면서 여기에 따라서 유가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될 것 같고, 설령 이게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린다고 하더라도 좀 오래 봉쇄를 하였기 때문에 하락하는 폭도 제한될 것 같다. 즉 일정 부분 박스권 안에서 유가가 형성될 것 같다라고 말씀 여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이런 어떤 유가 환경에서 투자하기 좋은 자산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러면서 어떤 말씀 드렸냐면은 제가 송유관 인프라에 투자해라, 즉 MLP에 투자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분배금이 한 7% 이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산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많이 적립식으로 많이 투자하는 자산이 뭐예요? S&P 500, 그죠? SPY, 그리고 커버드 콜 상품들, 뭐 미국의 제피 같은 게 많잖아요. 그러면 지난 5년 동안에 제가 말씀드렸던 MLP와 여기에 투자한 거와 SPY라든지 커버드 콜인 제피하고는 성과는 어떻게 될까? 우리 너무 말로 하지 말고 데이터로 보여줘. 예,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요 MLP의 지난 5년간의 총 수익률은 연평균 18.5입니다. 연평균 18.5입니다. 굉장히 높은 겁니다. 지난 5년 동안에. 자, 한번 자세히 볼게요. 자,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MLP를 정식으로 설명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MLP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 좀 드리면은, MLP는 Master Limited Partnership이라고 해서 그냥 미국 에너지 인프라를 운영하면서 거기 발생하는 수익을 전부 다 투자자에게 분배해주는 상장 합자회사 구조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에너지 인프라에 투자하는데 여기 뭐 있냐? 기본적으로 송유관, 파이프라인, 그리고 스토리지, 에너지 저장 시설, 그리고 배가 들어오면 이제 터미널 있잖아요. 그런 인프라를 운영하면서 이 인프라 시설 뭐예요? 여기를 많이 활용하고 통행료 많고 이런 게 많아지면은 돈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런 컨셉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가랑은 직접 관련이 없어요. 단지 이 통행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뭐예요? 자, 보세요. 유럽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저기 중동이 지금 셧다운 걸려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분들이 지금 미국 쪽으로 가서 에너지, LNG나 이런 거 많이 구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러시아 터지면서 유럽이 원래 러시아에 많이 의존했는데 얘들마저도 미국 의존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송유관입니다. 미국의 에너지 인프라예요. 거기 운영하는 업체인데 운영하는 데서 나오는 수익을 거의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분배가 얼마요? 7%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한 7.5 나와요. 연간 분배율 높죠? 게다가 이게 유가에 따라서 꿀렁꿀렁 되는 게 아니라 장기 계약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기 안정적으로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이 쭉 컨트롤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따라서 유가에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 세 번째는요, 이 MLP가 얘들이 인프라는 자기 독점이잖아요. 진입 장벽이 없잖아요. 만약에 여기 아무나 진입할 수 있는 인프라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고 하면 출혈 경쟁으로 어떻게 해요? 수익이 떨어질 거잖아요. 근데 이거 독점이에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송유한 인프라에 투자하는 연 7% 이상의 분배를 주는 좋은 투자이다. 근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게 원유 ETF 아니냐 안 돼요. 원유 ETF 아니에요. 원유 ETF 아닙니다. 원유 ETF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이제 MLP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원유의 가격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원유의 이동량, 발륨, 이렇게 이 송유를 얼마나 많이 이용하냐, 터미널을 얼마나 많이 이용하냐가 결정짓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잖아요. 원유 ETF는 원유의 가격을 받는 건데 우리는 여기에 많이 활용만 하면 돈 버는 거예요. 미국의, 그렇죠? 에너지 인프라에 투자하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빠져도 빠져도 어떻게 해요? 계속 이 파이프라인 계속 송유관을 이용할 거잖아요. 그럼 계속 이론적으로 계속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지난 5년간 성과는 비슷해요. 볼까요? 보면은 지난 5년 동안에 가격 상승이 에너지가 원유가 WTI가 50% 올랐고 MLP가 56% 올랐어요. 근데 뭐라 했죠? 우리가 중간에 배당까지 있잖아요. 배당까지 합치면은 얘가 MLP가 133%, 이게 WTI가 143%. 그래서 연 18.5% 나왔죠. 좀 우리가 원유 ETF와 비슷한 것 같지만 결론 수익은 비슷했지만 MLP는 배당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배당이. 반면에 원유는 가격의 변동에 100% 의존하는 구조이고요. 자, 이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 궁금해하는 S&P 500 대비해서 지난 5년간 어땠는지, JP 대비해서 MLP가 지난 5년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연도별 성과입니다. 실제 여러분이 이 보시는 자료는 토탈 리턴입니다. 즉 뭐냐? 토탈 리턴 뭐죠? 분배받고 그 동구한테 가격이 얼마로 가는지 이거 다 합친 거예요. 즉 전체 성과에 분배금까지 다 포함해서 몇 프로 수익 났니를 보는 거죠. 항상 우리가 월저급식보나 분배금 보실 때는 이런 관점, 토탈 리턴 관점에서 자료 보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지난 5년 성과인데요. 와, 맨 위에가 MLP입니다. MLP는 21년에 39, 2000년에 22, 23년에 23, 이렇게 쭉 올라서 금년에도 지금 4월 말까지 12.86 나왔습니다. 그죠? 반면에 S&P 500 볼까요? S&P 500은 또 있지만 S&P 500 대비해서 어때요? 보면은 재밌는 게 금년에도 MLP가 더 높네요. 그리고 이전에도 꾸준히 좋은데 특히 재밌는 거는 2022년에는 S&P 500이 18% 깨졌는데 MLP는 25% 올랐어요. 여러분이 많이 한 월지급 많이 한 제피 볼까요? 제피 성과 쭉 보시면 금년에 1.6% 좀 약간 성과 많이 좀 부진하죠. 자, 그런데 얘도 2022년에 보면 S&P 500이 18% 빠졌으니까 제피가 빠질 땐 덜 빠져요. 그죠? 3.5% 정도 빠졌죠. 어쨌든 간에 2022년에는 JP와 SPY가 이렇게 원본이 깨졌는데 그의 MLP는 25% 났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지난 5년간의 연도별로 봤을 때 MLP는 단 한 번도 깨지지 않았어요. 반면에 JP와 SPY는 2022년에 좀 큰 폭으로 깨졌습니다. 그럼 2022년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2022년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국면이었어요. 금리 인상하면은 시중이 타이팅이 되는 거니까 이게 주가에는 부정적이죠. 근데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도 MLP가 상당 부분 양호한 성과가 났다. 팩트입니다. 팩트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지난 5년 동안에 만 불 정도를 투자를 했다고 했을 때 이 세 자산의 현재 투자 총 성과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얘기할게요. 자, 만약에 제피를 갖고 투자를 했다. 그죠? 우리가 커버드 콜, 그죠? 이렇게 되면 지난 5년 동안 해서 분배금 합쳐서 18,894가 됐어요. 즉, 어떻게 됐죠? 이렇게 되면 88%, 89% 났다는 얘기입니다. 5년 동안에. 그죠? 반면, 여러분이 많이 적립식으로 하는 SPY 볼까요? 만불 가지고 26,000불이 됐대요. 그러면 현재 164% 정도 났어요. 지난 5년 동안에.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송유한 인프라, MLP 볼까요? 만불 들어갔는데 32,000불 됐어요. 즉 220%예요. 배당 7%씩 꾸준히 받으면서 지난 5년간 버틴 사람의 결과는 220%입니다. 즉 제일 성과 부진했던 게 JP고,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적립식으로 많이 투자하고 장기 투자 많이 하는 SPI보다도 MLP가 더 높아요. 좀 놀랍죠? 예, 놀랍습니다. 저도 이 데이터 보면 놀랐습니다. 근데 요거는 좀 전문적 얘기지만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MDD라고 합니다. Max Drawdown, 즉 고점 대비해서 한번 딱 최악으로 깨지면 얼마나 깨지니라고 했을 때 JP는 13.7% 깨지고 SPY는 24% 깨지는데 MLP는 34% 깨집니다. 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지난 5년 성과는 뭐 가장 원더풀하게 좋았어요. 원더풀하게 좋았고, 그리고 누적 성과도 가장 좋았는데, 근데 이렇게 일시적으로 어떤 변수가 될 때 이렇게 일시 하락폭은 더 많다, 가장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될까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MLP를 보실 때 그냥 사실 되게 좋은 상품인데, 그러나 이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투자해야 된다는 게 명징해지는 상황이죠. 그죠? 그리고 어떨 때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도 보셔야겠죠. 마지막으로 오늘 MLP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MLP는 기본적으로 송유한 인프라에 투자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배당과 시세 차익을 동시에 노릴 수 있다. 반면에 우리가 배당 관점에서 많이 하는 제피 대비해서도 한 2.8% 정도의 토탈 리턴에서 좋은 측면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락장, 여기 하락장이 언제였냐면 2022년에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때 아까 SPY는 18% 깨졌고 이렇게 됐는데 얘는 그의 25%가 났어요, 오히려. 그죠? 그래서 하락장 금리 인상 국면에서 괜찮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할 때 요즘 그 데이터 센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데이터 센터 얘기할 때 우리가 가장 인프라 얘기할 때 가장 뭐 많이 언급되죠? 전력 얘기하잖아요. 그럼 전력 수요에 또 가장 연결하다 보면 뭐가 필요하다? 뭐죠? 우리가 LNG 같은 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죠?
발전소와 그 에너지 터미널에서 어떻게 쭉 많이 통용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인프라의 구조적 수요도 앞으로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2022년에 왜 다른 자산, SPY라든지 제피는 깨졌는데 얘는 2022년에 안 올랐을까? 오히려 가격 플러스 났을까요? 그건 바로 그때 물가가 올라서 그렇죠. 인플레이션 해치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MLP의 또 하나 장점,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꼭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기존의 기술주나 채권과는 굉장히 상관성이 떨어져요. 따라서 다른 자산과 상관성이 떨어진다는 거는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분산 투자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MLP가 기본적으로 전반적 현재 매크로 환경에 굉장히 좋은 자산이고 또 꾸준히 또 분배금 받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자산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은퇴 자산 관리하는 분 입장에서 전부 다 일반 주가와 관련되어 있는 커버드 콜, 그 한국의 커버드 콜이라든지 미국의 커버드 콜만 가지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만약 유가가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커버드 콜 상품 다 깨집니다. 구조적으로. 근데 이 MLP는 어떻게 송유한 인프라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죠? 우리가 가격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인프라의 교통량은 많아진 보이는 구조죠. 그래서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MLP가 여러분들 어떤 인컴 자산,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에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상황이 맞지 않으면 생각보다 많이 깨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매크로 환경 좀 잘 점검하면서 투자를 하면 굉장히 좋은 자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5월 달부터 시작하는 저 인컴 클래스 안에 들어오는 주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MLP입니다. 좀 자세하게 이 어떤 특징과 어떨 때 좋은지 그리고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한번 저희 클래스 참여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은 투자, 성공의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